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세상에 나쁜 운동은 없다. 보행해부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원우 강사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척수반사인데요. 이 단어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척수반사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 척수 수준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뇌까지 명령이 올라가지 않고 척수에서 바로 반응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가시에 발이 찔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다리를 확 빼게 되죠. 이때 우리가 뇌에서 먼저 다리를 빼라 라고 말하기 전에 척수에서 먼저 판단을 하고 발을 빠르게 뺀 것이죠. 이것처럼 척수반사는 빠른 반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거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오늘 척수반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척수반사는 걷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작동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면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바로 잡습니다. 이때 작동하는 게 바로 척수반사이고요. 즉 척수반사는 실시간으로 근육에 반응 명령을 보내서 우리 몸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자동 조절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이 떨어진 노인분들이 특히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인분들은 척수 반사의 민첩성과 조율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의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척수 반사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만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길이, 힘줄의 장력, 통증, 자극 같은 좀 다양한 감각 정보를 빠르게 처리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햄스트링이 갑자기 과도하게 늘어나면 이것을 감지한 금방추가 반사적으로 수축을 일으켜서 근육이 좀 과도하게 늘어나는 걸 막아줍니다. 또 근육에 지나치게 큰 하중이나 강한 수축력이 작용할 때 골지 힘줄 기관이 이것을 좀 감지해 척수에 신호를 보내고요. 근육의 수축을 억제해서 손상을 예방해 줍니다. 이런 반응은 모두 척수 수준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고요. 즉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척수는 계속 움직임을 조절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이 척수 반사는 항상 좀 자유롭게 움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뇌와 고위중추는 척수 반사의 강도를 필요한 만큼만 조절하도록 계속 억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딘가에 다리를 약하게 부딪혔어요. 약하게 부딪히면 우리가 살짝 움츠리기는 해도 과도하게 과장된 반응을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이 억제 기능 때문입니다. 그런데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 손상처럼 고위중추가 손상이 된다면 이 억제력이 약해져서 척수 반사가 좀 과도하게 항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이는 대표적인 증상이 이런 강직과 간대경련이고요. 그리고 척수 반사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는 사이에도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들이 척수 반사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운동 겉질과 손해, 이 두 가지 뇌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이 운동 겉질부터 살펴보자면 이 부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려고 할 때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걷기 위해서 발을 내딛는 순간 움직이라는 명령이 이 운동 겉질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명령은 추체로를 타고 척수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경무는 정밀하고 의도된 움직임을 조절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손해인데요. 이 손해는 움직임의 정확성과 균형, 협응을 조절하는 뇌 부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걷다가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중심이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맞춰주는 기능을 하고요. 이 손해는 추체 외로계와 연결되어 있어서 척수 반사를 좀 보다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즉 운동 겉지는 움직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뇌, 손해는 그 움직임을 매끄럽게 만들려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두 경로가 척수로 신호를 보내면서
척수 반사의 타이밍, 강도, 방향성까지 미세하게 조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척수 반사는 좀 단순한 자동 반응 같지만 결국 상위 중추의 섬세한 조절을 받는 좀 정교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지금 이제 목감기가 걸려서 이 목소리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좀 목소리가 다소 부드럽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좀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움직임을 조절하는 운동 겉질과 손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노화로 인한 낙상 사고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운동이죠. 운동은 단순히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뇌를 자극해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운동 걷지는 내가 스스로 움직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부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분절 분리 훈련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관절이나 움직임을 하나씩 따로따로 사용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 발가락만 따로 각각 움직여 보거나 한 손은 동그라미, 한 손은 세모 그리기 같은 각각의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양쪽 뇌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운동 벅질이 더욱 좀 정교하게 작동하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속도 조절 훈련도 큰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동작을 아주 느리게 했다가 그 다음에 빠르게 다시 느리게 반복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속도를 바꾸면서 움직이면 뇌는 좀 더 많은 계산을 하게 되고 그만큼 더 강하게 자극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손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균형을 잡는 운동이 좀 효과적인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불안정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발로 서서 버티거나 이제 밸런스 패드나 짐볼 위에서 중심 잡는 훈련도 좀 효과적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시니어는 개개인의 신체 능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좀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 그 회원님의 능력에 맞는 수준으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좋은 훈련 방법으로는 눈을 감고 시각을 좀 차단한 상태에서 균형을 잡는 훈련 방식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가 차단되기 때문에 뇌는 평형 감각과 고유 감각에 의존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손해가 중심을 잡느라 더 활발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듬 훈련도 손해 자극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제 박자에 맞춰서 걷거나 박자에 맞춰서 뭐 손뼉을 치거나 팔을 움직이는 리듬성이 있는 이런 움직임 또한 타이밍과 속도 감각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손해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척수 반사가 이제 무엇인지 그리고 보행과 균형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또 노화로 인해 척수 반사의 민첩성과 조율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시니어 맞춤 운동까지 알아봤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이제 근육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뇌와 신경 전체를 좀 자극하고 회복시켜주는 과정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시니어 회원님들을 지도할 때 균형, 반응 속도, 감각 조절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잘 적용해서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